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한의학으로 만성질환에서 탈출하기 5번째 강좌 중에 오늘이 5번째 마지막 강좌입니다. 오늘까지 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첫날 여기 보내드린 이제 이 기록한 게 이게 습관 점검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날마다 기록을 잘 하셨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뭘로 드릴게요? 청의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하셨어요? 안 돼. 아직 안 받았어요. 아니, 미리 길러. 검사를 맡아요. 그렇죠. 이제 다 한 기록을 저한테 주셔야지. 박수 쳤으니까 관심 그게 실제로 이제 실천해보면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접해본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나 봤더니 밤에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새벽에 잠들고 뭐 이런 분,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분, 제가 굉장히 몇 개월 동안을 잔소리를 하고 고쳐야 된다. 새벽에 제가 텃밭 하는데 일부러 새벽에 우리 활동하자 6시쯤에 막 전화해가지고 깨워서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은 술을 못 끊어. 네. 체중 때문에 막 맨날 걱정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 참 술을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대인 생활 습관 중에 잘 못 고쳐지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누가 복식호흡이 잘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수시로 이걸 이제 생활 습관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복식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저절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숨이 이렇게 쉬어져. 가슴을 쫙 피면. 가슴 피면? 가슴 피고. 허리를 꼿꼿하게. 저절로. 속이 비어있으면 속이 비어있으면 꼭 잘 돼요. 속이 비었으면 저절로 된다. 네. 그렇죠. 그럼 그렇고. 네. 근력 운동을 하면 저절로 됩니다. 네, 좀 중증이라 안 되나 봐. 의식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근력 운동은 이제 운동 중에 조금 오래 할 수 없는 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던가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거는 한 몇 분 하면 숨 차가지고 못 하잖아요. 이런 거 근력 운동. 이걸 하면 당연히 하고 나서 이렇게 되죠. 이때 복식 호흡 돼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하면 근력 운동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무거운 거를 들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들면 허리 다치죠. 이걸 들으려면 배에 힘을 꽉 주고, 그죠? 이렇게 하고서 이걸 들어야 이게 들리죠. 자, 이런 식의 그 운동, 이것도 운동 삼아서 해주면 됩니다. 이거 복식 호흡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합창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합창을 하면 이게 돼요. 노래 부르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합창단 그 교육을 제가 8년 이제 단원 생활을 8년째 하고 있는데, 한가람 남성 합창단이라고 매년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연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예, 티켓을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구경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지휘자께서 호흡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호흡을 써야 된다. 호흡을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제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 상태로 소리를, 여기는 힘을 빼고 그러고서 소리를 내라. 근데 보통 그 습관이 들기 전에는 우리들이
여기는 힘이 안 들어가고 이 목으로 힘을 막 줘가지고 해. 그럼 조금 하면 목이 아파가지고 못하고 소리도 뭐 이상해지고 음정도 잘 안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 호흡을 써라. 그런 그제 횡격막을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아랫배를 눌러가면서 해라. 이게 결국 복식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주면 소리가 아름답게 음정도 이상하지 않고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상시에 생활 중에서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중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6, 7천 보 정도를 이제 걸어준다. 또는 뭐 자전거 타기 운동 같은 걸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서 하자. 근력 운동은 이제 이렇게 저기 뭐 돈 내고 가면야 다 이렇게 하지만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푸시업, 여자들 같은 경우는 푸시업이 좀 잘 안 되니까 무릎을 땅에 댄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벽에다 대고 하든가 요게 이제 이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 소파 밑에다가 발을 껴놓고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소파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이제 다리 들어 올리기. 그러면 이제 복근이 이제 복근하고 허리 근육하고 이런 게 이제 되죠. 운동이 되죠. 자, 이제 이런 방식을 잘 동원을 하시고 그게 하루에 몇 분 정도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씩을 그렇게 근력 운동하고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한 4, 50분씩 하고 그러니까 총 합치면 뭐 1시간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 운동을 쭉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속적인 이제 생활 습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죠. 술을 못 끊어가지고 계속 그 살을 못 빼고 있는 친구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친구 한인사한테 해봤더니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는 술을 먹으면서도 살을 뺐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술을 먹었다. 꼭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술 먹고 난 다음날 꼭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땀을 빼는 운동을 해가면서 했다. 그랬더니 4개월 동안에 17kg가 빠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구나. 술 먹고 달리기 하는 건 저건 노동인데. 네, 어쨌든 해독약, 이제 이게 해독 제품 먹어가면서 저한테 해독 이 방법을 소개해준 친구가 이제 부산에 있는 한의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원래 이렇게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 17kg 뺐고 그 다음에 술을 또 그 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은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독 제품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식사를 뭐 저녁은 뭐 이걸로 대용하고 또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건에 맞게 우리가 뭐 가령 중병이 있어가지고 암이라든가 막 당뇨 말기라든가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술 먹으라고 해도 절대 못 먹죠. 안 먹고 그러는데 이제 아직 내가 건강에 일단 큰 병은 아니야. 자신이 있어. 뭐 이러니까 또 술을 안 끊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없죠? 저 매일 먹어요. 매일? 그럼 매일 1시간씩 아침. 그러면서 효소제를 먹고 간헐적 다이어트. 그리고 아침 굶고 저녁은 효소제를 한 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매일 먹어도 살은 빠집니다. 아까 그 친구의 사례를 보면 4개월 동안에 17kg를 뺐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고도 비만 이런 분들은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10%, 20%씩은 몇 개월 하면 다 빠집니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습관을 지금 이제 들여나가는 게 이제 건강 10개명
그다음에 섭생 10원칙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각종 이제 병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병이 나타나냐면 장 기능에서부터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고, 그 장 기능의 이상이 생기는 가장 대사증후군의 기본이 고지혈증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지혈증 약 먹고 있어요. 과반수예요. 아, 엄청나게 많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추가를 더 해볼까 그렇게 합니다. 그 고지혈증을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죠. 그럼 콜레스테롤이 그게 본질이 그게 뭐냐?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담즙이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담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료에는 없습니다. 담즙 대사를 잘 시켜주면 고지혈증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콜레라고 하는 것은 담즙이란 뜻이에요. 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즙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중에 너무 많을 때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지혈증이 진단이 이제 그래서 나와요. 그러면 혀가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뭔가 혈전도 생기기가 쉽고 이제 등등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원천이 어딘 거냐? 간입니다. 원래 이제 담이니까 이게 담즙이잖아요. 담즙은 담낭에 이렇게 담즙을 모아놓고 있는 게 담낭이죠. 쓸개. 예? 담낭에 이렇게 주머니에 이 담즙이 모여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식사를 하면 주로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를 시키려고 할 때 담즙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담즙이 요 소장 중에 이제 12지장에 이렇게 분비를 시키죠. 이 동물성 기름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일단 소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소장에 들어간 게 또 음식물이 담즙과 섞여가지고 대장으로 가죠. 그럼 대장에서 이제 대변으로 많은 담즙이 이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게 담즙이 소화가 돼서 빠져나온 요게 대변이 색깔이 노랗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요 담즙이 소화기를 통해서 소화가 됐을 때 이제 이런 노란 대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일부는 재흡수가 돼요. 담즙이. 그래서 소장에서부터 간으로 재흡수가 되고 대장에서부터 간으로 재흡수가 돼요. 이 재흡수되는 통로가 여기를 포탈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맥이 피가 여기서 여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혈관이. 그러니까 소장하고 대장에서 이 재흡수된 이 콜레스테롤이 담즙이 간으로 다시 가요. 그럼 간에서 다시 이제 얘네를 또 재생산을 해요. 이게 이제 담즙 대사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뭐가 좋아져야 되냐? 간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세포에서 담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거를 담낭, 쓸개로 넘기고 요게 이런 식의 이제 사이클을 통해서 이게 된다. 그러니까 간이 좋아야 돼. 담 기능도 좋아져야 돼. 여기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장 기능도 좋아야 돼요. 대장 기능도 좋아야 돼요. 요게 다 좋아져야 돼요. 이게 다 좋아지면 담즙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몸에 간에 독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전부 다 간 독성이 여기 합겨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림 그릴 때 수승화강이 안 되는 곳에 가장 결정적인 게 여기 독성이 쌓였다. 즉 여기 횡격막에 여기에 이제 찌꺼기가 딱 쌓여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그게 숨을 쉬어도 내려가지 않는 거고요. 단전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에는 숨이 복식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여기서 딱 막혀가지고.
그래서 수승화강이 안 되고 예, 화승수강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깨가 결려, 머리가 아파, 눈이 뜨거워, 눈이 침침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화강이 되면 배가 따뜻해, 손발이 따뜻해. 이게 되는 거고. 자, 또 수승이 안 되고 수강이 되면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이런 상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즙대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즉 고지혈증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대장 기능부터, 장 기능부터 회복을 시켜내자. 그게 결국 요거를 잘 해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시는 청의장의 효과가 바로 요겁니다. 이거를 잘 해주자. 그러면 우리 몸에 요게 순환이 잘 일어나면서 지방이 대변을 통해서 잘 빠져나와 주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 담 기능, 소장 기능, 대장 기능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요 과정이.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벌써 이제 이런 데 이상을 계속 찌꺼기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횡격막에 찌꺼기가 계속 쌓여서 수승화강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병으로부터 탈출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길래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결을 해내야 되고 지방을 빼내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아마 좀 난 공부 좀 했어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들이 알려주는 의사도 없고 한의사도 없고 매우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담즙대사를 건강의 그 제1로 잡아야 돼요. 이걸 해결을 해내야 우리 몸의 건강의 기본이 이제 잡힌다. 수승화강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그동안 쭉 제가 준비했던 거, 그거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 또는 또 현대의학적으로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한의학적인 거는 조금 이제 개념이 조금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원래 이제 인신은 소우주다. 즉 사람 몸은 작은 우주다. 작은 우주라는 건 대우주의 축소판이다. 뭐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의 우주와 같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지인의 삼재 이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올라오고 이 기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걸 하늘은 둥글다고 그랬고 천원, 그 다음에 땅은 모났다고 그랬고 지방, 그래서 천원 지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의사에 보면 우리 사람은 머리는 하늘을 닮아서 둥글고, 그죠? 그 다음에 발은 땅을 닮아서 모나고,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천과 지, 이런 기운을 닮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운이 이렇게 수승화강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러면 이제 정상으로 몸의 기운이 돌아가는 거고, 수승화강이 안 되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이제 기운이 잘 안 도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병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이 횡격막이죠, 여기가. 횡격막에 독소가 쌓이지 않고 잘 통하고 있으면, 즉 복식호흡도 잘 되고 호흡도 잘 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수승항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이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잘 되게 하려면 의도적으로 제가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고 했죠.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한의학적인 얘기로 하면 단전을 생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단전이 있으면 우리가 숨을 쉬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기운이 막 이랬을 때는 일로 생각을 못 합니다. 여기로만 생각을 하고,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놈! 그러다가, 이 드라마에 이제 잘 나오는 현상이죠? 이게 이제 기운이 극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못 내려오면, 화강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야, 이 나쁜 놈, 네가 그러면 되겠어? 이래야 되겠죠?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정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뭔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올라가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단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단전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에 나오는 게, 제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앉아있는 그 사진을 그렇게, 이게 이제 결과부자 자세예요. 결과부자. 처음 들어보나요? 두 다리를 이렇게 탁 꼬고 앉아있는 걸 결과부자라고 그래요. 하나만 이렇게 오고 올리는 것을 반가부자라고 그래요. 보통 절에 가면 불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다 결과부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할 때 이 기본 자세가 이제 결과부자 자세입니다. 근데 이 결과부자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시켜보면 되는 사람이 열에 하나. 이게 결과부터예요. 아니, 한번 해봐요. 자, 두 다리를 꽈봐. 자, 100점.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기만 하면 바로 성공해요. 네, 그러면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이걸 확보하고, 예? 아, 당연히 빠지죠. 이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열에 하나 정도 돼요. 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반가부자라도 한번 해봐봐요. 반가부자도 안 돼, 지금. 근데 반가부자를 했는데 무릎이 뭐 이렇게 떠 있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간신히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그 무릎을 많이 꿇고 하죠. 그 자세도 좋은 자세예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무릎 꿇는 자세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하면 무리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의사들이 그 자세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면은 탈나요. 이렇게 아까처럼 앉아 있는 것도 하지 말아라. 무릎에 앉아. 예, 그런데 연습하면 돼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자세가 안 돼가지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발목 얹어놓고 5분 있다가 바꿔가지고 딱 5분 있다가 자,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은 제가 몇 시간을 있어도 아주 편안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일단 돼주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여자는 오른손가락이 위로, 남자는 왼손가락이 위로. 공수 자세랑 똑같네요. 공수가 뭐예요? 공수. 아, 이거? 네. 그 여자는 오른손 위로, 남자는 왼손 위로. 네.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전에를 생각을 하면서, 하단전에, 아까 말한 그 만다라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일단 전체 기본을 말씀드리는데, 거기 만다라 비슷한 것들이 있죠. 만다라를 보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만다라면 이렇게 저기 색칠하면 만다라 모양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 만다라를 보면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이 나? 안정적. 아니, 자연 사물 중에 나무, 꽃, 꽃 같은 게 그렇게 생겨있는 게 많잖아요. 왠지 찍었어. 그렇죠. 여기 모범생이야. 그렇게 그게 이제 그거를 그리면 돼요. 근데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왜?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안 되니까 이 기본이 확보가 될 때까지가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을 좀 빼주고 적절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등등 해줘서 적절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하단전으로 이제 기운이 이제 확보가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생각을 여기다가 집중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꼭 만다라를 안 그려도 돼. 여기다가 태극을 상상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된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가령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해도 되고요. 또 뭐 이 세상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해도 되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다 우주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단전에 뭐가 있는 거냐? 이게 있는 거예요. 음양오행이. 이제 무극이 태극이라는 그 그림 있죠. 이제 자료 이렇게 넘겨보면 이 무극이 태극이라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성리학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태극 도설이라는 건데 중국의 이제 송나라 시절에 그 성리학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때 당시 이제 유학이 거의 그 도학의 경지로 이제 올라가. 그 전에는 통치 이념이나 이런 것 쪽으로 주로 되다가 당시 중국에는 불교도 그 세력이 세고 도교도 세력이 세고 이제 이러니까 유학이 이런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 이념으로만 하다가는 얘네들한테 자꾸 이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도 어떤 그런 우리도 도를 깨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때 이제 성립된 게 이제 그때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시절부터 돼가지고 금나라, 원나라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말기에 무슨 안양이나 뭐 이런 성리학자들이 수입이 돼서 조선을 세우는 건국 이념이 거의 이제 성리학자들이 주도가 됐고 이후에 이제 조선사에는 거의 이 성리학이 주류인 이제 사상이 된 거죠. 그 외의 사상은 전부 다 이제 이단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천년 정도의 이제 역사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성리학자가 요거를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극도설. 그래갖고 여기에 무극이 태극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태극이라 하는 것은 뭐냐? 그 그림 보면은 음양 이렇게 태극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이제 태극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보면 국기에 보면 태극이 있어요. 거기에 4궤가 이렇게 있고 이건 8궤 중에 4궤만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주의 본질은 이거다. 음양이다.
꼭 다른 말로 하면 태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때당.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음 중에서 양이 있고 양 중에서 음이 있고 이렇게 서로 전화하면 한시만 따로 떨어지지 않는 뭉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돌고 도는 거지 음과 양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태극이고 음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사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태극도는. 그런데 이때 이제 무극이라는 개념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동그라미만 있어. 다르죠? 그냥 동그라미에만 있는 것하고 이게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극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태극이라고 그런다. 이때 당시에 당나라 시절이나 이때 당시 불교나 이런 데에선 그 선불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해가지고 달마대사 이제부터 쭉 이어져서 당나라 시대 이제 육조 해능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세를 확보한 분인데 이분 시절에 이제 이런 공 또는 무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나 저 아라비아 이런 데서는 숫자가 0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숫자가 0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010 그러니까 0 막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라 0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게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0이나 0이나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막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도교나 뭐 불교에서도 이런 게 나왔고, 그러니까 성리학이나 유교에서도 이제 거기에 맞는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이제 막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국이 곧 태극이다. 무국이 태극이다.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즉, 텅 빈 거면서도 또 있는 거다. 있으면서도 또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개념이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 사람 몸을 이렇게 한번 이제 연상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얘기죠. 이 태극도서를 이거 우리 몸이라고 한번 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텅 비었고 여기는 음동양정, 양동음정. 그래서 여기 음양의 이런 모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행, 목화토금소, 목화토금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우리 몸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해보면 내 몸이 이런 식으로 명상이 되면 상당히 이제 경지가 이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단 요 단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단전에서 이 모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단전에서 이 우주가 보여야 되는 거고 단전에서 음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니까 먼저 단전을 확보를 해야 돼. 단전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몇 년씩 걸리는 게 이제 여기에서 단전이 확보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 단전이 확보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뱃속에서 뭐가 이제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 뭔가 따뜻하기도 한 것 같아. 시원하기도 한 것 같아. 또 여기 이렇게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으면 이거 텅 빈 것 같아. 그래 거기에 이제 뭔가 계속 의념을 집중해서 그럼 거기다 한번 만다라를 그려볼까? 그럼 만다라가 그림이 그려져. 거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한번 놓고 볼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이미 수승화강이 딱 돼서 내 마음이 이제 텅 빈 상태에서 무극의 상태. 무극의 상태가 일단 우리 여기 이제 주로 가슴이니까 감정이 주로 작용하는데요. 이 감정을 뚫고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오행의 상태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태극도설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도를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은 상태가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명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어떤 것을 느껴야 되냐. 요렇게 이제 그림을 여기는 중이고 여기는 선천이고 여기는 후천이에요. 단전을 하나로 치면은 하나로의 단전이지만 요거를 이제 퇴분화 시켜가지고 3개로 나눠놨어요. 단전은 단전인데 이게 선천, 후천, 중 요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주로 여기서의 그 기운을 조절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나 이런 거 이제 해서 침을 놓고 또는 약을 쓰고 하면서 장부의 기운을 조절해가지고 여기로 기운이 잘 가도록. 이게 이제 한의학의 목표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건강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건 후천이에요. 후천은 선천의 기운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선천, 후천의 말 뜻은 우리가 저번에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제 선천은 타고나는 것, 후천은 태어나서부터 나중에 생기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 중에서 일단 이걸 갖고 타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써요. 점점점 써서 이제 후천의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단전의 기운이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되는데 병적인 상황을 치료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음양오행을 단전해서 조절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운이 여기까지 딱 내려가면 일단 건강이 이제 확보가 된 거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거보다 조금 쉬운 게 이제 요거예요. 후천의 기운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거니까 후천의 기운은 선천의 기운은 우리가 하도로 볼 수 있고 후천의 기운은 낙서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념이 매우 생소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을 이렇게 하도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낙서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하도로 배치를 하면 목화토금수가 목화토금수 이제 그림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 도형으로 돼 있죠. 1, 뭐 이런 식으로 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숫자로 치면은 요거는 하나, 여기는 6, 여기는 3, 여기는 8, 여기는 2, 7, 여기 4, 9.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이걸 오행으로 치면 목화토 금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장부를 이제 배속을 시키면, 목에는 간담, 화에는 심소장, 토에는 비위, 금에는 폐대장, 수에는 신방광. 이렇게 이제 그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을 단전해서 선천의 기운을 딱 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그러면 거기를 딱 찍어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주면 여기가 기운이 딱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차적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천의 기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방향이 달라요. 남자는 왼쪽이 선천이고 오른쪽이 후천. 여자는 오른쪽이 선천이고 왼쪽이 후천. 즉 선천은 병이 오면 좀 중해요. 오래 가요. 왜냐하면 타고나는 거니까. 잘 안 나서요. 그러니까 병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어떤 병이 있었어. 이건 선천병인 거예요.
근데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뭐 50대 가지고 생겼어. 이런 건 후천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요걸 조절해 줘야 돼요. 하도를 요걸 선천의 기운을 조절해 줘야 병이 나서요. 그러니까 원래 한의학은 이렇게 발달된 의학이 한의학입니다. 선천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가령 남자는 왼쪽이 선천이에요. 근데 남자가 왼쪽에 병이 왔어? 그러면 선천에 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오래 걸려. 잘 안 나서. 예를 들면 풍이 와도 남자가 이쪽으로 마비가 왔어? 그러면 이거는 훨씬 오래 걸려요. 잘 안 나서. 왜냐하면 이게 선천으로 병이 왔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풍이 오면 다 거의 100% 거의 왼쪽이 된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더 많아요. 네, 여자는 또 반대고. 네. 남자가 오른쪽이고 여자가 왼쪽이고. 풍은 한 번 오면 안치가 안 되는 거죠? 아, 치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선천으로 병이 와가지고 하는 건 치료가 꽤 수개월, 수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후천으로 병이 오면 뭐 수개월 안에 그냥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한의학은 원래 이제 요렇게 여기에 있는 기운을 조절해 주는 걸 주의 목표로 삼은 게 한의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현대의학이나 이런 거는 주로 여기에 있는 기운을 목표로 삼은 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좀 가벼워요. 또 그 신속해요. 그 약을 써도 여기에 딱 맞으면 굉장히 빨리 나서. 양약 같은 거 여기 이 기운에 딱 들어맞으면 금방 나서요. 효과가 엄청 빨라. 그런데 여기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맞추면 반쪽만 병이 나서요. 그러니까 병이 낫기는 낫는데 뭔가 그렇지근하니 병이 끝이 안 나고 해결이 잘 안 돼. 이 말은 여기는 맞췄는데 여기는 안 맞춘. 이런 경우에는 그게 효과가 뚝 떨어지질 않아요. 잘 해결이 잘 안 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요새 한의사들도 이제 침을 놓을 때 어디가 이제 아파요 그러면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아픈 데를 위주로 막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 건 되게 이제 이 몸을 다스리는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자 아프긴 아픈데 이 사람의 병이 여기에 문제도 있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선천의 병까지 다 맞춰져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제 치료법이 좀 달라지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아파요, 근육에 찜나세요. 이런 방법만으로는 병을 끝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하면 이것까지 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은 치병은 필부와 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그 뿌리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뿌리가 뭐냐? 음양오행이다. 그 음양오행이라는 게 뭐냐? 여기까지 해결이 돼야 된다. 예, 단전에까지 그 기운이 조절이 돼야 그 병이 끝이 나는 거지. 여기까지 대충 맞춰가지고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조절해가지고는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이 끝을 내려고 하면 하단전에서 음양오행을 내가 여기다가 확보를 하고 환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환자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음양오행으로 그 끝을 봐야 그래야 거기까지 조절이 돼야 병이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음양오행, 태극, 부극, 선천, 후천, 하도, 낙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단전까지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나 끝을 보고 싶어. 나 이거 해서 그러면 명상도 해보고 완전하게 건강 상태가 돼서 도인의 길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은 그럼 저한테 더 오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방도 빼고 단전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명상을 같이 합시다. 제가 명상은 일요일마다 여기 모여서 오시는 분 2시 반에서 4시까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절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습관을 계속 들이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오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게 이제 습관이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런 그런 데까지 이제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이제 깊은 그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이제 이번 강좌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내가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타고 났어도 후천적인 생활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것을 꼭 100%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유전이라는 게 그 말하자면 아까 선천의 기운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자 하는 건데 이제 요즘 흔히 있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이게 꼭 유전적으로만 그게 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활 환경이 어느 집에 입양 갔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병이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거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양시 원당에서 한의원하고 있는 원당 미성한의원 원장 한의사 길호식입니다. 고양시에서 지원한 고양시민대학에서 강좌를 5회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강좌 제목은 한의학으로 만성질환에서 탈출하기 였습니다.